충청남도에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새긴 인물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가야산 주변인 예산, 서산, 홍성, 당진 등이 걸쳐있는 내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인물들이 태어났습니다. 내포에 관해서는 1751년 기록된 조선시대의 대표 지리서 이중환의 택리지에 충청도에서 내포가 가장 좋다. 내포는 땅이 기름지고 넓은 평야다. 이곳은 소금과 고기가 많아 대를 이어서 사는 사대부들이 많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도 가야산 주변의 대부분이 명당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충남도청도 내포의 중심인 용봉산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으며 홍성에서는 해마다 지역의 역사인물을 기리는 홍성 역사인물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내포 출신으로 유명한 역사인물로는 고려의 명장 최영장군, 조선 전기 사육신 중의 한 사람인 성산문, 독립군을 이끈 김좌진 장군, 그리고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등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사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분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역사인물 중에서 충청남도 태생인지 잘 몰랐던 분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문화를 한껏 아름답게 꽃피워준 분들인데요. 화가 안견, 토정 이지함, 그리고 추사 김정희입니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의 3대 화가로 유명한 안견입니다. 안견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그가 충남 서산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조선 초 세종대왕 때 도와서 정사품의 벼슬을 지낸 기록이 있어 세종대왕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견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의 후견으로 있으며 안평대군이 소장한 다양한 중국 그림을 보고 공부하였습니다. 안견은 중국 북송 시절 대표적 화가였던 곽희의 화풍을 토대로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안견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하고 또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그림인 목류도원도입니다. 비단 위에 먹과 채색으로 그려진 목류도원도는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렸다고 합니다. 1447년 안평대군이 사육신 중 하나인 박팽년과 함께 복숭아밭에서 뛰놀던 꿈을 꾸고 이를 안견에게 이야기해주면서 그림을 의뢰하였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안견은 3일 만에 목류도원도를 완성시켰죠. 목류도원도란 제목 역시 꿈의 복숭아밭에서 논 이야기를 그렸다는 뜻입니다. 아쉽게도 목류도원도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으며 일본 덴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서산에 있는 안견기념관에서 원본을 촬영하여 복제한 목류도원도의 영인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안견의 그림은 일본의 화단에도 영향을 주었고 무로마치 막부의 화가이자 승려였던 슈우분이 안견의 산수화를 보고 감탄하여 이를 배워 후에 그린 죽제 독서도는 안견의 화풍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류도원도가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600여 년 전 우리 문화가 오늘날의 K-팝처럼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토정 이지함입니다. 1517년 머드 축제로 유명한 충청남도 보령에서 태어난 이지함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형인 이지번 밑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사화에 휘말려 죽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과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서경덕의 제자가 되어 수리, 의학, 복서, 천문, 지리, 음양술서 등 다양한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생애의 대부분을 마포 강변의 흑담 문막집에서 청빈하게 지냈으며 이지함이 머리에 쓸 관이 없어 밥솥을 쓰고 나가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저녁밥을 짓지 못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지함이 살던 토담, 즉 흙집의 흙토자와 머리에 쓰던 소뚜껑 정자를 써서 토정이라는 벼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지함이 의학과 기륭을 점치는 복서에 능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현감으로 재직 중 임진강의 범람을 미리 알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며 1578년 아산 현감 당시 거린청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노약자들을 구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지함 하면 그의 호인 토정과 동일한 제목인 토정비결이라는 책이 유명한데요.
이 책이 실제 이지암이 쓴 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토정 비결은 이지암이 살았던 시기에는 기록이 없으며 그가 죽은 후 300여 년이 지난 조선 말기에 등장해 유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낸 이지암이었기에 그의 이름을 빌린 토정 비결이 민중에게 희망을 전하며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은 붓으로 조선의 변화를 이끌었던 추사 김정희입니다. 1786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김정희는 자신의 호를 딴 필체인 추사체를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김정희의 어린 시절 집 대문에는 어린 김정희가 직접 쓴 입춘첩이 붙어 있었는데요. 입춘첩의 글씨를 우연히 보게 된 재상 최재공이 그의 아버지에게 충고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필시 명필로 세상에 이름을 떨칠 것이오. 그러나 만약 글씨를 잘 쓰게 되면 반드시 운명이 기구할 것이니 절대로 붓을 잡게 하지 마시오. 그러나 만약 문장으로 세상을 울리게 하면 크게 귀하게 되리라. 이후 김정희는 박제가를 비롯한 많은 문인들에게 배우며 성장하였고 당대의 다양한 학자,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실력을 쌓았습니다. 결국 김정희를 통해 진경산수화로 대표되는 당대 조선의 고유 문화가 세계화되었으며 북학사상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조선시대의 변화에 힘을 싣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희는 본래 가진 재능에 엄청난 노력을 더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김정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 글씨엔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70평생에 나는 벼루 10개를 미창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 8년간의 제주 유배 동안에 추사체를 완성시켰습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던 김정희였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의 글씨가 감동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충남의 역사인물 중 자신의 기회로 문화예술을 꽃피운 안견, 이지암, 김정희를 만나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정서인 춘과 효를 대표하는 충남의 역사인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지금도 옛서당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가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충남 공주 도령서당의 정민호 훈장님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 도령서당의 정민호 훈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 도령서당은 공주의 도령들이 모여서 공주와 도령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부하는 도량입니다. 이 서당을 한 지도 한 18년이 되었네요. 저는 이제 전라도에서 태어났고요. 서울로 가다가 이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공주가 좋아서 이렇게 머물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산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충청 지역이 그래요. 전라도와 경기 지역의 딱 중간 지역으로 너무 살기 좋고 인심 좋고 많은 인물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효와 충에 관한 인물들로 세 분을 선정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효자향덕에 관한 이야기예요. 효자향덕은 서기 755년 공주시 서학동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효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효는 백행지 본이라고 했고요. 효도가 백행지 본이라고 해서 효도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천재지변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시기입니다. 부모님께서 몸져 누워 계시고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아니하고, 여기서 옷을 벗지 않는다는 것은 옷을 푼다는 것은 잠자리에 든다는 것이에요. 잠도 자지 않고 주야로 부모님을 건강을 염려하며 봉양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부족하여 나중에는 자기 허벅지살을 저미어서 끓여들였다고 그래요. 그 아픈 몸으로 또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그 겨울철에 얼음을 깨고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부모님께 올렸어요. 여설에는 그 피가 개천에 물들였다 해서 혈흔천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도 혈흔천 또는 혈저천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 지명이 바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지금은 소학동이지만 거기가 효가리, 효도하는 집이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효가리라는 이름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효자향덕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신체의 발부는 수지부모요 불감회성이 효지시하라 그랬어요. 이 우리 몸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헐고 상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입니다. 바로 건강의 효도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한 가지로도 충분히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하는 효도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아십니까? 충남 인물을 찾다가 깜짝 놀랄 인물을 한 분 찾았습니다. 바로 금원 유방택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여러분 10,000원짜리 아시죠? 어떤 친구가 10,000원짜리 뒷면에 보면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다고 그래요. 한참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혼천의 뒤에 별자리가 그려진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일부분이라고 해요. 유방택 선생은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었어요. 그리고 공민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과거 정계에 진출합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하면서 태조왕이 이분을 찾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별자리에 대한 궁금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양을 중심으로 한 별자리를 찾게 돼요. 1400여 개라고 그래요. 이것이 세계의 두 번째의 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천문에 대한 우리의 길을 넓혀주셨죠. 이것이 나중에 장영실까지 이어져서 과학의 꽃을 피울 수 있었어요. 서산에 보면 유방택 기상과학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천문에 관한 역사와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천문의 뜻이 있고 미래의 꿈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곳을 찾아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는 것도, 또한 또 유방택 선생님을 기르는 것도 여러분이 더 나갈 수 있는, 더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그 드넓은 하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크게 가지기 바랍니다. 큰 인물이 큰 생각을 하고 큰 꿈을 꾸게 됩니다. 큰 꿈을 꾸십시오. 세 번째 인물은 절제 김종서 선생입니다. 이분은 고려 말 공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종 때 문과에 23살의 나이로 급제를 합니다. 그리하여 좌의정까지 오르죠. 삼정승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입니다. 이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충청도 그리고 공주에서 이렇게 좌의정까지 오른 분이라면 그만큼 유능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업적을 보면 사군육진, 육진을 설치하고 또 그곳에서 7년 동안 머물면서 조선족을 정착하게 한 인물로 지금의 압록강과 두문강 경계를 확고하게 다지신 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분을 백두산 호랑이 장군으로 부른지 모릅니다. 이분의 일화가 황희정승과의 일화가 있어요. 중진회의가 있었는데 황희정승이 아마 그 김종서 장군, 절제 김종서 선생님께서 삐딱에 앉아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인을 불러서
장군의 의자가 삐뚤어졌나 보다. 고쳐넣어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김종서 장군이 깜짝 놀라서 자리를 바로 했다고 그래요. 한 중진께서 그 황혜정 스님께 여쭙죠. 왜 유독 김종서 장군한테만 엄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종서 장군은 훗날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오점으로 그 인생에 누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큰 업적을 세우시면서 태종, 세종, 문종, 단종 4대에 걸쳐서 충성을 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충남의 인물 얼마나 좋습니까? 이 충남에 큰 인물들이 있음으로써 우리도 큰 인물을 보고 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큰 꿈을 꿀 수 있는 이 좋은 충남에서 여러분이 사는 거 참 행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 꿈 좋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고 큰 인물이 되기 바라며 여러분이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훈장님은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시간이죠, 시간. 지금 헛되이 보내고 시간 지내고 나면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큰 인물을 보고 큰 꿈을 꾸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도연명의 시 구절로서 오늘 인물 세 분을 총평하고 싶어요. 도연명의 잡시에 보면 성년 부중내요 일일 안제시니라. 성년은 거두보지 아니하고 일일은 두 번 새벽이 어렵도다. 성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은 거두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세월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한번 마지막으로 이 네 구절을 성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년 부중내요 일일 안제시니라. 급시 당멸하라 세월 불대니라.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충남의 역사 인물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닮고 싶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역사 인물들의 삶과 정신을 깊이 새겨 여러분도 자랑스러운 충남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